안녕하세요. 주린이 아재입니다. 오늘 제 채널 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드디어 공공임대 관련주들 수급이 조금 나왔죠.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인 리뷰 한번 다시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K탑리츠랑 NX 이 두 종목이고요. 전반적인 내용 먼저 좀 다뤄보자면은 내년 3월 22년에 대선이 가시권에 나왔죠.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나왔고 야당에서는 저번주에 윤석열 후보가 이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둘의 인맥주보다는 당연히 지금은 여야의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하다 보면 정책에 관심과 수급이 쏠리는 시점인 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인맥주는 왜 안 되냐? 덕성, 윤석열이죠. 대표적인 것들만 갖고 와봤습니다. 에이텍, 이재명이고 윤석열의 덕성, 이재명의 에이텍 이 대표적인 대장주들만 봐도 윤석열이 야당의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여당의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모습, 수급이 땡겨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인맥주들은 원래 대선주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대선 1년 전 이때가 가장 피크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랬었고 근데 덕성은 그래도 상승이 조금 나왔다가 그 전에 상승은 더 컸었죠. 그리고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두 종목 빼고도 인맥주가 이제 상승을 하려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둘 중에 하나는 더 살아나고 상승 시너지가 클 거고 나머지 하나는 지하로 땅굴을 팔 텐데 이런 인맥보다는 당연히 투자자라면 정책에 집중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 한번 적어봤는데 대표적인 두 인맥주가 박살이 나고 있고 인맥 관점의 테마주들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후에나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 시점으로는 지금은 좋지 않다 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왜 부동산 정책이냐? 이번 대선에서 가장 핫한 이슈 몰이를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크게 없어요. 부동산 자체가 현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고 계층 간의 불공정의 꿈을 앗아간 주범이죠. 이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양 주자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주식 투자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정책을 보면 되겠죠. 이재명의 정책은 기본주택이고 윤석열은 민간개발을 늘리겠다 이런 거죠. 윤석열의 민간개발을 늘리겠다는 거를 정책 이름으로 한 게 청년 원가주택인 거고요. 이재명의 기본주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고기 환수제 그리고 공공임대 활성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 마디의 요약이 가능할 겁니다. 윤석열의 민간 개발은 공공이익 환수제가 포함된 무주택자의 수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요. 결국에는 부동산은 이런 거죠. 공공 임대를 확대하고 공공 민간 개발을 확대한다. 개발도 늘리고 임대도 늘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재명이 오늘 또 얘기했고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지금부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한경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정책은 부동산이다.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다. 당연히 뜨거운 감자이니만큼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소외받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해볼게요. 자, 홍준표는 금요일날 낙선이 됐습니다. 야당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홍준표의 관련주였던 홈센터 홀딩스 그리고 보강산업 이 두 가지는 오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가장 많은 낙폭을 보였음에도 오늘 재차 반등하는 현상이 나왔어요. 이 이유는 부동산 정책 또한 먹거리로 쟁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인맥 관련해서도 올랐지만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홈센터 홀딩스는 공급의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거죠. 다음을 보실게요. 부동산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대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네 가지 종목을 미리 빼봤는데 그 전 영상에서 얘네들이 왜 제가 네 가지 종목을 뺀 기준이 됐는지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네 종목이 선정된 기준을 살펴보자면 1번 사업의 연계성과 확장성이다. 결국에는 사업 시행이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직관점 영위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있는 거고요. 2번 섹터 간의 같은 거래 패턴과 움직임이 나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죠. 그리고 3번 소외되지 않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2번, 1번, 3번 그래서 종합해서 K탑 리츠와 NX가 가장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K탑 리츠는 시가총액이 756억인 거고 상업시설에 대한 리츠 임대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KMX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공임대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121선을 제외한 정배열 구간으로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상승되면서 121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정고점 정도는 무난하게 뚫을 거고, 그리고 신고가도 노려볼 만한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월에서 9월 초에 나왔던 요 다량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얘네들이 전체적인 매물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을 뚫어주면 그 위를 올라가는 거는 아주 수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NX는 사업의 내용이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 임대로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건설업과 공급 확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그리고 NX는 윤석열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급도 받았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는 거는 어렵지 않겠다. 3,700~800원 선이 정고점이죠. 이미 그 부근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회전 동반하면서 뚫을 수 있는 여력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회전이 요 4일간 4거래일간이죠. 4거래일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거래 회전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급락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의 회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지도 견고하게 하면서 가는지 아니면은 쭉 뚫고 가는지 같이 보는 게 더 좋겠죠. K탑 리츠, NX 이 두 종목이 시너지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타코, A리츠, 여기서 A리츠는 사업성은 좋기는 한데 거래가 조금 소외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이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분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의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확증 편향이 되지 않을까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이것만큼 객관적인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후에 있는 모멘텀이 발현이 되는지 이런 거를 삼박자가 골고루 표현이 되는지를 가장 신뢰도 있게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항상 투자에 성공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